네, 오늘은 또 사회면 기사 다루면서 제 감상을 녹음하고자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음,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 제 주관적인 어떤 생각들이 좀 많이 과하게 들어갈 예정이고요. 약간 소설도 들어갈 예정이라서 그 부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일단은 수업금을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했던 연대생 분들과 청소 노조가 화해를 통해서 사건이 조정 마무리됐던 기사 내용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심에서 승소한 청소 노조 측에서 이제 이모 씨, 연대생 이모 씨의 항소심에 합의를 제의했고 이제 그가 그걸 수용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다는 점이 이제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어쨌든 1심에서 항소했던 그 끝까지 자신의 그 수업권 침해에 대한 생각을 꺾지 않았던 우리의 엘리트 연대생의 폭주를 막은 건 결국 청소노조가 내민 화해 손길이었습니다. 물론 청소노조가 뭐 아량이 넓어서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더 이상의 이제 법적인 다툼은 서로에게 좋을 것이 없다라는 판단 아래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부분이겠죠. 뭐 이제 사건을 잘 올라가다 보면 우리의 명문 연대생 분들이 이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던 청소 노동자들의 시위에 참 시끄러웠는지 수업권 침해라는 이유로 이제 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일단은 불송치였고 뭐 재판까지 갔지만 1심 판결에서 패소했습니다. 네, 어쨌든 청소 노동자들이 자신의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나섰던 그들의 목소리는 연대생 이본 씨에게는 그저 자신의 수업을 혹은 공부를 방해하는 소음으로밖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의 태도, 그의 소송에 대한 같은 연대생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제 부끄러웠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 당시에도 언론에서 많이 대대적으로 다뤘습니다. 주로 이제 청소 노조의 편을 들고 그 해당 연대생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었죠. 어쨌든 연대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 청소 노동자들과 그곳에서 수업을 듣는 이제 연대생과의 대립, 노동자의 권리와 수업권 침해 사이에서 당연히 이제 기울어진 여울이 나올 수밖에 없죠.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노동자들이 약자기 때문에 그들에게 긍정의 시선 그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당연히 명문 연대생을 존중하고 이뻐하고 평소 청소 노동자들의 삶은 주목하지도 않을 뿐더러 투명인간이죠. 허나 이번 연대생의 수업 침해권 소송은 정말 패착이었고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그 수업권 침해 소송이 이런 결과가 나올 걸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불송치가 나왔을 때부터 상황이 별로 좋게 흘러가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지적인 수준으로는 치면 뭐 대학이라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위 1% 수준의 그 학생분들께서 왜 메타인지가 안 됐을까? 메타인지를 떠나서 불송치가 나왔을 시점에 이거는 재판으로 이의제기를 해서 재판으로 간다는 건 크게 싸움이 안 될 부분일 거라는 거를 분명히 뭐 동문 변호사 선배들한테 어떻게든 자문을 구하지 않았을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를 예상하지 않았을지 참 궁금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주목받게 된 이유는 불송치 받은 부분을 또 1심까지 끌고 가서 패소를 했는데 기어코 항소를 했다는 게 이게 오기가 아닌 건지 아니면 뭔가 계산된 부분인지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부분이 언론에 나가게 되면 결국은 여론전이 될 게 뻔한데,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먹잇감으로 삼는 언론들이 달려들 게 아닙니까? 주변의 커뮤니티, 그러니까 같은 울타리에서나 연대생 우리 미래 창창한 연대생 이건데, 이런 식으로 어떤 강자의 포지션, 갑의 포지션에서 노동자에 대해서 항소를 해버리면 언론은 또 지들이 정의의 사도가 되는 것 마냥 이제 뻔한 기사거리를 던질 게 분명할 텐데, 이 부분은 또 동문 변호사들이 조언을 어떻게 해줬을지 좀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는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 분명히 주변에 자기 동기들, 연대 동기들이나 뭐 선후배들도 말을 했을 테고, 뭐 더 하지 마라 뭐 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반대로 뭐 했을 수도 있겠고, 하다못해 연대 커뮤니티 안에서도 이 얘기가 돌았을 텐데, 평소에 타인의 말을 잘 귀 기울이는 스타일의 학생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노동자들의 그런 시위 행렬에 대해서 불쾌감을 소송으로 걸 정도니까요. 예. 그나마 이제 청소 노조 측에서 더 이상의 그런 법적 다툼은 그만두고 이제 갈등은 봉합하자는 마음가짐을 간 건 어쨌든 그들에게 입장에서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이대로 2심 판결에서도 이긴다고 해서 노조 입장에서 좋을 것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소송을 제기하는 연대생과 대립해서 이겨봐야 이게 연대생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심 가고 대법 가고, 뭐 대법에서 2심 판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법리적인 다툼이라기보다는 이제 거의 2심 판결을 그냥 거의 확정짓는 그런 느낌이라서, 아마 2심에서 상고를 하더라도 아마 기각될 가능성도 높은데, 거기까지 법적으로 다툼이 이어지면 그때부터는 여론전에서는 이제 빠지고, 아마 이 사건이 더 이상 해당 연대생만의 문제가 아니고 연세대라는 그런 간판에 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나 불편감 느낌을 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해당 연대 이모 씨를 비롯한 그 관계자들이 뭐 연대생의 대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계속해서 비난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그 친구들을 좀 간접적으로 감싸려고 하는 태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어쨌든 파리는 안으로 굽게 될지 누구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청소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이제 일부 연대생이지만 그 연대생과 대립한다는 거는 좋은 그림이 아니죠. 그래서 연대 입장에서도 그렇고, 연대 입장에서는 학생이란 재원이 중요한 거지, 노동자라는 건, 청소 노동자는 뭐 노조가 있다라고 해도 뭐 교체 가능한 인원 인력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여론을 확산하는 부분은 물론 일부 연대생 그 이모 씨에 대한 포커싱보다는 그냥 청소 노조를 갈아치우는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노조 입장에서도 계속 여론화되면은 별로 껄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이제 1심에서 이긴 입장에서 연대생의 면을 살려주는 쪽으로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게 현명한 판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청소 노조라고 해봤자 뭐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금속 노조나 뭐 화물 연대 이런 걸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대부분 그냥 비정규직 노조나 마찬가지고, 연대 내부에서 그나마 목소리를 냈던 거는 최소한의 권리 보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소송을 참 마무리를 하고 그 청소 노동자의 화해를 받아들였을 때 한번 여기서 소설이 들어갑니다. 연대생 그 이모 씨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의 마음엔 아직도 자신이 침해받았다고 느끼는 그 수업권, 청소부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공부도 안 되네, 내가 지금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거슬려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도 그때의 감정이 남아있을지, 아니면 이번에 노동자들에게 당한 수모를
갚을 기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또 칼을 품고 있을지, 정말 화해를 받아들였을지, 그 해당 연대생 마음에 국화 칼 2개 모두가 다 들어있을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저의 과한 소설 속으로 잠깐 들어가 봤다가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수업권을 침해받았던 소송건 학생을 껴안은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이라는 타이틀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한 기사를 다뤄봤고요. 이렇게 보면은 청소 노동자들의 아름다운 스토리로 보이겠지만 저는 이면에는 결국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청소 노동자들의 현실이 보여서 이런 좀 과한 몰입이나 소설을 좀 써봤습니다.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뒷배경을 더 중요시한다는 게 간혹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도 조금 다른 의미로 와닿았던, 다른 시선에서 좀 생각을 했던 계기가 되었고요. 네. 앞으로도 좀 재밌는 기사 가져오면 또 소설도 써보고 또 스스로의 퀘스천 마크도 한번 달아보는, 조금이나마 저만의 이제 기사 읽기를 시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